우리가 1장은 좌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이런 지구고정 좌표계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물체고정 좌표계라는 게 쓰입니다. 물체고정 좌표계, 지구고정 좌표계라는 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죠? 우리가 물체고정 좌표계에서는 속도, 힘 등을 표현을 하는 데 쓰이고, 여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소문자로 IJK, 여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대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은 그렇게 어렵게 안 가고 그냥 병진 운동은 병진 운동으로 따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고려는 안 했는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웠냐면은 회전 운동.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지구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운동을 표현을 하자면은 걔는 물체고정 좌표계의 병진 운동 더하기 물체고정 좌표계의 회전, 그러니까 물체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어떤 물체의 회전이었죠. 근데 물체고정 좌표계의 회전은 뭘로 나타냈다? 지구고정 좌표계의 회전 벡터. 말이 되게 복잡하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나요? U는 속도는 맞나? 우선 중요한 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네. 그래서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어떤 점 P의 운동을 설명을 하는데, 그 P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런 지구고정 좌표계가 있고요. 물체고정 좌표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물체고정 좌표계가 어떤 물체에 놓여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요 물체고정 좌표계를 x, y, z를 포함한 어떤 물체상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는 어떤 이유로 움직이냐? 1번, 이 물체가 병진 운동을 하는 물체가, 그게 이거죠. 물체 자체가 병진 운동을 하는 속도에다가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전을 하는 때 이 좌표가 로잖아요, 로.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는 각 속도가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에 대한 회전 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병진, 얘가 회전. 그래서 회전 운동으로 인한 속도 성분을 추가로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중요한 내용이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또 몇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속도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근데 그냥 그 병진 운동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가속도는 시간의 속도 미분, 시간 미분. 잠깐만. 속도의 시간 미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대문자 U라고 썼지만은 똑같은 걸로 이해하세요. 맞나? 그냥 대문자 U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아니다. 미안. 소문자 U라고 해가지고 얘가 물체고정 좌표계상에서.
왜냐면 힘도 우리가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다루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좌표계가 둘이 똑같은데 굳이 뭘 자꾸 복잡하게 지구 고정이네 물체 고정이네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지구 고정 좌표계가 있고요. 거기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돌아가요. 저기 중국 요리 하는 데 가면 가운데 테이블 큰 거 있어서 돌아가잖아요. 소스 올려놓고 딴 사람 줄 때 쓰는 거. 그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여기에 이 물체상의 물체 고정 좌표계는 그러면은 테이블을 따라서 돌아가겠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병진 운동을 하진 않아요. 테이블의 병진 운동은 0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거를 느껴요? 뭐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여기 회전의 법선 방향, 회전의 접선이지. 회전의 접선 방향, 우리가 탄젠셜이라고 쓰는 탄젠셜한 방향으로 속도가 발생을 하죠. 그건 언제 알아요? 물체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의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회전축 중심 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뱅글뱅글 돌아도 병진 운동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봐도 없죠. 왜냐하면 회전 중심이랑 여러분 위치가 같기 때문에 로가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운동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속도에 대한 거고요. 이제 가속도에 대한 거를 구해야 돼요. F는 ma니까. F는 ma. 근데 힘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주어진다고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속도도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F는 ma면은 뭐 회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 고려할 필요 없어 보이죠, 왠지.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아니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그 테이블 위에 돌아가는 테이블 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속도와 관련된 개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눈 감고 있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저 테이블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내가 돌고 있네 하는 거 알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눈 감고 있어도 알 수는 있어요. 속도 관점이 아니라 가속도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원심력은 받잖아요. 저 돌아가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내 몸이 밖으로 밀리네? 이거는 뭔가 회전으로 인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물체 고정 좌표계 안에서 힘이 지구 고정 좌표계 상의 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죠. 그냥 물체 고정 좌표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지구 고정 좌표계로 가서 분석을 하고 다시 물체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그대로 더 풀어줄게요. 얘는 원래 F는 ma이긴 한데 F는 ma라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힘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원래는 정확한 정의예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인데 운동량의 mv잖아요.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질량, 속도 따로 미분을 해주죠. 근데 시간에 따른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얘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별로 성분분해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체 고정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이렇게. 근데 시간에 대해서 얘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항만.
이꼴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항이. 그러면은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의 가속도예요. U 다시라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른 i의 변화량이래요. i가 뭐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 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전개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제가 넘어가는데 결과만 얘기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갖는 속도랑 얘가 갖는 각속도, 회전 속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i가 변한 이거 맞지? 네. 이게 맞네. 그러니까 이게 좌표 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회전을 하면, 물체가 회전을 하면 x축, y축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고정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체 고정 좌표계가 회전할 때 x축, 여기 x축, y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나오잖아요. 회전으로 인해서. 그 성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항들이 더 있기는 있어요. 이제 저번 때 뭐 수업 때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은 이걸 또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 다시. 사실 여기 U가 우리가 지금 요거서는 물체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했는데 지구 고정 좌표계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요 U가 뭐가 돼야 돼요? 요걸로 또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 자리에 단순히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로 다시 또 전개를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 1.2장 할 때는 여러분들 저기 제가 업로드 해놨을 때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M은 앞에다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원래는 F인데 얘는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교과서 1.2에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뒤에서 배 조종과 관련해서 할 때는 물체 고정 좌표계 선에서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전개하면 코리올리움도 나오고 뭐 각가속도에 대한 관성항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우리가 뭐 알아두면 좋지만은 우리 수업 이후에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오일러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오일러 앵글은 물체 고정 좌표계의 회전을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체 고정 좌표계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지구 고정 좌표계랑 처음에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지만 같은 방향에서 얘가 시간에 따르면 물체가 회전을 하죠. 뭐 위나 아래나 아니면 요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임의의 회전되어 있는 좌표계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업 자료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은 순서대로 Y축, X축, Z, Y, X 순으로 좌표계를 회전을 하자. Z축으로 푸사인만큼 먼저 가고요. Y축 세타만큼 돌리고요. 새로 나온 Y축이에요. 회전된. 그 다음에 회전된 X축에 대해서 P만큼 회전을 하자라는 게 오일러 앵글에서 정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오일러 앵글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 써놨나? 오일러 앵글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지구 고정 좌표계로 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러 앵글이고요. 지구에서 물체. 비슷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네.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로 바꿔주는 과정을 쓰는 게 오일러 앵글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일러 앵글은 우리 쪽에서도 자주 쓰기는 하는데 사실 2장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선박에서는 오일러 앵글이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오일러 앵글 그 복잡한 변환 매트릭스를 다 기억을 해가면서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2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박은 피치나 롤 운동에 대해서는 막 무작정 커지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선박 설계 때 배웠겠지만 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롤이 일정 이상 못 커져요. 피치는 롤보다 더 작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원래 배워요. 오늘 진도상. 그래서 배가 피치나 롤이 엄청 커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로 인해서 얘가 배가 막 큰 각도로 변했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요 각도는 Z축 중심으로 회전은 많이 하죠. 배가 한 바퀴 뺑 돌면은 요가 360도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긴 한데 피치나 롤은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그거 말고 뭐 비행기라거나 아니면 우주선이라거나 그런 애들은 중요하겠죠, 당연히. 걔네들은 진짜로 X축이나 Y축 기준으로 180도씩 도는 애들이잖아요. 돌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 선박보다는 좀 다른 분야들, 동력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분야들에서는 오일러 앵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얘는 이제 각도가 변한 거잖아요. 물체의 각도. 그러니까 물체의 좌표계가 변한 거죠. 좌표축이 변하면은 그러면 물체의 좌표축이 변했는데 좌표축은 애초에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좌표축이 변했다면 이 부분 중요해요. 오일러 앵글로 인해서 좌표축이 변했다면은 물체도 회전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나왔냐? 물체가 돌아가는 각속도 어디 상에서 PQR이라고 나와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물체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표현을 하면은 걔는 오일러 앵글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그 수업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구태여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부사이가 아니지. 위에 점 찍은 거는 시간 변화율이란 뜻이에요. 시간에 따른 오일러 각의 변화. 왜냐면 PQR은 각 속도거든요. 각 속도. 그 다음에 오일러 앵글은 각도잖아요. 이름부터 앵글이잖아.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시간 변화율을 해줘야 각속도 차원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들어가고 서로 간의 변환식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루는 배는 배 운동은 각도 크기가 크게 안 변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은 P가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다는 게 진짜 0이란 건 아니에요. 뭐 한 5도 정도 그 정도 됐다고 칩시다. 별로 안 커요. 그럼 이 관계 성립하죠. 코사인은 뭐 대충 1 정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P가 진짜 0에 가까우면 얘도 0이 되겠죠. 사인이. 그걸 감안하면은 여기 항들이 막 쭉쭉 없어져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관계를 오늘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걸 뽑아내는 과정 중요하죠, 물론. 오일러 앵글이란 개념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뭐를 아는 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거. F는 MA에서 A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고 얘는 모기가 있네. 이렇게 F는 MA에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이렇게 운동이 얻어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식만 사실 알아도 그 뒤에 이제 2장, 3장에서 중요한 얘기들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잘랐다가 계속 갈게요.